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 2022학년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자사고들 합격자 발표가 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배정받아서 진짜로 내년 한 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또 그에 앞서서는 이번 겨울방학,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텐데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여러 많은 학교들보다 휘문고에 대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휘문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2021학년도에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저는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문고는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뭐 한 학년에 몇 반이 있다, 몇 명이 있다, 그리고 어떻다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한 학년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 휘문고 1학년 같은 경우는 40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400명이면 뭐가 중요하냐?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요건 이제 성취도라고 하는 건데, 성취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정 수준을 어느 정도 완수를 했는가를 수치화한 것인데, 사실은 요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가 실제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도 요 등급, 석차 등급을 가지고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1등급이 4%인 거 모두 아시죠? 400명의 학생들 중에서 4%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조금 안전하게 말하자면 15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405명 중에 15등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이렇게 나눠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 1학년 1학기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2학년 1학기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휘문고 1학년 1학기 때의 성취도를 보면 평균 점수가 좀 높아요. 72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편차가 20점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 평균 점수도 높고 편차도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A를 받은 아이들이 23%나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생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기준에서 그 기준 이상을 받은 아이들이 23%나 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여기가 있고 B도 24%좀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E를 받은, 가장 낮은 정도 성취도를 받은 아이들도 한 25% 정도가 된다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양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죠. 이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가 평균 점수가 좀 낮아집니다. 이것은 또 어떤 거냐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의 영어 시험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1학년 때는 약간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점수가 조금 낮아졌고요. 편차도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A의 성취도를 받은 아이들이 아주 많이 줄었죠. 20%에서 13%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킬러 컨텐츠가 있을 것이고, 핵심적인 문제들을 맞춘 아이들은 여전히 A를 이제 성취도 A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좀 내려간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A 정도를 받은 아이들이 13%인데 E를 받은 아이들이 33%로 아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어 시험이 좀 더 어려워져요. 이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휘문고의 영어시험, 1학년 때 영어시험은 아주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1학년 때 그냥 단순하게 뭐 암기 정도 하면 되지, 그냥 외워서 해결하면 되지라고 했던 아이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어는 어차피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난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휘문고랑 비슷한 성격의 학교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단대보고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70점에 비해 좀 낮은 편이고 편차도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것이고요. 중동고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비슷하죠. 휘문이랑 중동이랑 평균 점수가 비슷하고 편차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중동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서와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부교재의 분량이 아주 많아서 해결이 안 될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 어느 정도 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공부의 양에 따라서 점수가 좀 확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고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 좀 낮은 편이고 편차도 되게 높은 편이죠. 시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휘문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재작년과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러냐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봤을 때, 일단 먼저 지필고사랑 수행평가를 봤을 때 8대2의 비중을 보였는데, 중간고사, 이거는 별로 특이점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선원수령이 10점밖에 되지 않고, 그 외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선택형 문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객관식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객관식 문제가 90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선운수령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이 되는 내년 그 새 학기가 됐을 때에도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년도하고 좀 상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저는 준비를 좀 해나갈 것이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받는가라고 하면 우리 휘문고 아이들은 영어 시사 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교과서가 한 과밖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능률 고급 독해라고 하는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휘문고 내신 대비를 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실 교과서는 되게 평이한 교재예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특이하진 않습니다.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능률 고급 독해라고 하는 책은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게 벌써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만난 책이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개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 능력 고급 독해라는 책을 어느 학교에서 많이 사용했었냐면, 예전에 한영외고에서도 사용했었고, 단대부고 2학년들도 이 교재를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많은 뭐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했던 책인데,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면 뭐 못 읽을 정도냐,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배경 지식이 많이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술 분야의 이야기들도 하고 철학이라든지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배경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랑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런 배경 지식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백그라운드 knowledge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특징적인 건데, 능률 고급 독해 같은 경우가 원래 지문의 개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많아봤자 4개 정도 됐었는데 여기 6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높았었고요. 또 하나, 휘문고등학교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리스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리스닝 시험을 좀 보게 되는데, 리스닝의 마지막 문제가 항상 에세이 형태로 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감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치렀던 시험지들 기출문제, 실제 문제입니다. 다만 정리해서 이걸 다 보여드리거나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적으로 문법 문제가 평이합니다. 아주 많이 어렵거나 이런 건 처음 봤어 라고 하는 문법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평이한 형태로 문제 출제가 되게 되고요. 다만 여기는 뭐냐면 이 서술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대비하고 준비하면 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주요 구문들을 파악해서 구문들을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뭐 분사 구문이라든지 절의 형태로 구의 형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영어 실력이 조금 뒷받침되어 있으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법 문제가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의 기본적인 논리나 영어 문법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 때 했던 식으로 암기해서 문법 문제 한 100문제씩 풀어서 문제 해결이 될 것이냐, 그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거냐면, 리스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에세이의 서술형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쭉 들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글을 쓰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영어로 써야 되는 거죠. 점수도 사실은 이제 배점도 높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휘문고등학교 리스닝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막 겁을 많이 먹는데 사실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높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하면 충분히 나아지는 모습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쉽게 나아지지 않거나 점수가 많이 오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서논수령으로 쓰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점수를 많이 깎여서 오거든요. 그래서 리스닝에 대한 부분도 해야겠지만 라이팅, 글을 쓰는 연습도 물론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중등부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해서 점수도 잘 받고 그랬는데 고등부에 가서도 과연 될까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등부에서의 영어 공부는 종으로 길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교과서 2과라면 한 과당 문법적인 내용은 2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과다라고 하면 부정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또 관련되는 문제들 한 100문제씩 풀어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아주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뭐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많아야 2번 정도? 그 내신 대비는 한 2주 정도, 2주 반 정도만 하더라도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90점 이상이 됐을 거고, 그래서 A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고등부는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4% 안에 들어야 되죠. 실질적으로 휴민고에서 전부 다 맞아야 모든 문제들을 다 맞춰야만 1등급이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수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휴민고 뿐만 아니라 고등부에 올라가서의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 특히나 문법 부분은 종으로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횡으로 느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문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내신 시험을 보면서 이런 식의 보기들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쓸래? 아니면 ed를 붙일래? 아니면 because라는 형태를 쓸 거니? because of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tham이라는 형태를 쓸 거니? which라는 형태를 쓸 거니가 사실 같은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거죠. 물론 중학교 때는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지 않죠. 중등 과정에서는 뭐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하지만 고등부 와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이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쓰임이 옳은지 쓰임이 옳지 않은지 그러면 옳지 않다면 어떻게 고쳐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건데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보기가 왜 같은 문제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달리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한 문장 안에 주어와 동사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주어랑 동사 반드시 한 번씩만 써야 되고 그 주어 동사를 한 번씩 더 쓴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에 얘는 동사이고 얘는 동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나올 거고 주어 동사가 나오지 않을 거고 얘는 접속사가 있으니 주어 동사가 추가로 나올 거고 얘는 그냥 대명사니 주어 동사 나오지 않을 거고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실제로 문법 문제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내신 대비를 실제로 할 때 교재를 이렇게 시리즈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프린트물로 나눠주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프린트물로 계속해서 나눠주다 보면 아이들이 영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나눴을 때 유실되거나 손실 없어지거나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재의 형태로 주게 되고 교재 안에서 필기를 하게 되고 교재 안에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아이들한테 교재를 좀 나눠주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수업한 부분들은 전부 다 촬영을 하게 되고 그 촬영한 부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 업로드를 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듣지 못한 부분들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보충을 좀 하게 됩니다. 요거는 제 채널의 화면이고요. 제 수업을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맛보기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상에서 이제 이재영어 이렇게 진짜 영어 이재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수업을 맛보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또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개별적인 케어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도만 막 나가고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과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상담한 내용들은 이렇게 다 마인드맵의 형태로 적어 놓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저도 학생들이 좀 많아서 좀 까먹기도 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 모든 것들은 기록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이 부분들은 부모님과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방학 동안이나 학기 중엔 요걸 하기 힘든데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하나씩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과제를 풀어오면 아이들이 제출을 하게 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 조교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해서 이런 표를 아이들마다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뭐냐면 요 아이가 몇 번 문제를 몇 번씩 틀렸는지 예를 들어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37번부터 39번 구간 요 부분이죠. 37번, 38번, 39번이니까 그래서 순서와 위치, 문장 삽입과 순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틀린 친구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를 할 때 막연하게 나는 빈칸이 어려워요. 나는 지층 추론이 어려워요. 막연하게 어렵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어렵지만 정답률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나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서 막 풀었지만 사실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화해야 되고 숫자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도표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실질적인 약점 부분을 파악해서 아이들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방학 동안에 저는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고1 아이들과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할 일은 신텍스 1.5라는 책을 쓸 건데 요건 전부 다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1.5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할 것인지 답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풀이 방법 자체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신 기출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휘문고 문제들도 풀어볼 거고 요 근처에 있는 영동고라든지 단대부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의 기출문제들도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해 부분도 있을 텐데 독해 부분은 로지컬 띵킹이라는 책을 사용할 건데 이게 5.0 이 5.0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수능 특강에서 봤던 지문들 수능 특강에서 사용됐던 지문들, 고급 지문들만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할 건데 이 교재를 왜 사용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능률, 고급 독해를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교재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진 지문들을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어휘에 대한 부분. 사실은 휘문고에서도 어휘 부분은 꽤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 부분은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모의고사 한 회분에 해당하는 단어 시험을 볼 건데 이 단어 시험은 개수로 보자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단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단어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아이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거나 뭐 재시험을 본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끝까지 남아서 전부 다 해결을 하는 형태로 또 그 뒤에 수업이 다른 수업 때문에 가야 된다면 다른 요일에 와서라도 시험을 보게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리스닝에 대한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닝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모의고사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 고1 거를 일주일에 하나씩 문제를 풀게 할 겁니다. 너무 쉽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것이냐면 70분의 시간에 맞춰서 45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낮더라도 여기서 난이도는 충분히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쉽더라도 일주일에 하나씩 모의고사를 푸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걱정도 많으실 거고 사실은 준비할 것도 참 많으셔서 조바심이 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꽤 많이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만나서도 실제로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휘문고 1학년 시험이 아주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는 아주 많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저와 만나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아주 어렵지 않고 오히려 되게 수월하네, 쉽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 아이들과 실제로 만날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